자, 이 정권이 추미애를 빼버리고 문가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우리 정권의 검찰총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윤을 별로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단순히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윤석열이가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이낙연을 다 이기는 것처럼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 퍼블릭이 뉴스원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과 지금 윤석열을 양자 대결시키니 45.9가 이재명이고 윤석열이 30.6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을 크게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윤이 부울경에서만 앞서고 나머지 지역에서 뒤지고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에게 윤석열이 뒤졌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안동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60대를 제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낙연과 윤석열은 이낙연이 34.8, 이윤석열이 33.8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것이 여러가지 여론 조작과 방향을 끌고 가는 어떤 공작일 가능성도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의 외연상의 기세가 꺾여가고 있다라는 정황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국민의 동당에서도 지금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국민의 동당의 지지를 흡수하고 있어서 윤석열 지지가 내려가면 동당 후보들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지지의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땐 보수 지지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향해 있어서 보수 대선 후보들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 그러면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보수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회복돼야 된다. 이게 정상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이 26.2, 윤석열이 14.6, 이낙연이 14.5로 나왔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차이가 11.6%까지 크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보수 대선 후보들 지지율을 보면 오세훈이 3%, 유승민이 2.4%, 원희룡이 1%, 홍준표 무소속인데 4.6%. 그러니까 홍준표까지 다 합쳐서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11%밖에 안 됩니다. 또 다른 4개의 여론조사 업체 조사에서도 윤석열은 10%로 이재명이 27%, 이낙연이 13%에게 밀렸는데요.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세훈이, 유승민이, 원희룡이, 황교안이 등이 나란히 1%밖에 못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고공행진을 할 때도 국민의 동당에서는 동당 후보들 지지율 깎아먹는다 했지만은 그래도 기대감이 나왔지요. 그래서 윤석열 현상으로 반 문재인 정서가 윤한테 가 있는데 윤의 바람이 꺼지면 높아진 윤의 지지율이 동당 후보들한테 흡수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윤석열의 이탈표가 동당 후보도 아니고 이재명한테 흘러가는 추세까지 나온다. 이러니까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거기서 이기면 동당에도 힘이 좀 받지 않겠느냐 하는데 부산은 이기는 게 당연한 거고 서울도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당연히 동당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도 이기고는 있지만은 시끄럽고 서울시장 선거는 안철수에게 지금 형편없이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장도 당선시키기 어렵고 자력으로 그리고 자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동당 후보가 당선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윤석열도 꺾이듯이 안철수도 꺾이서 결국 동당 후보가 당선이 가능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종적으로 후보가 이제 단일화되어서 정리되면 1대1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데, 자, 1대1 싸움에서 서울시장 후보요. 그 1위 동당 후보가 아닌 안철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가 오늘 아침에 보면요, 동당에다가 입당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국민의당에 직원을 고용 승계를 해라, 그러면서 합당을 하자라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안철수도 이거 돈 문제나 이런데 보통 밝은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당의 직원들, 그래 적어도 뭐 10대 명은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국민의 동당에서 합당을 해서 다 직원 처리를 하라 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안철수는 개인이 입당하는 게 아니라 당대당 합당을 하자, 그래서 합당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안철수의 일종의 계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요, 윤석열 해임 및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라는 그 청원이 있습니다. 그게 37만 명이고요. 또 윤 총장 징계 해임 반대한다는 청원이 있는데, 이거는 반대의 측면의 청원이죠. 34만쯤 있어요. 또 추미애 재신임 요구한다는 청원이 42만 명쯤 있어요. 이 세 가지 청원에 대해 오늘 청와대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지난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고, 12월 24일 서울중앙행정법원이 효력정지 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여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으로 가려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추미애는 12월 16일 사표 내고 집에 갔고요. 그리고 박범계가 임명이 됐죠. 그래서 청와대가 소송으로 가려진다 거라고 한 말은 당분간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소송까지는 내버려 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가 윤석열 징계 결과를 관보에 게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 측이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2월 25일 이게 인용이 됐지만은 윤석열 징계 자체가 취소된 게 아니라 징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징계 내용이 관보에 실렸다는 거예요. 자, 앞서 언급했지만은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28.7, 윤석열이 14, 이낙연이 11.4인데요. 자, 올해 들어서 여권 내부에서 뭔 지금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재명으로 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재명에게 서로 나눠져 있던 지지율이 이재명에게 향하면서 이재명의 독주가 시작되고, 이낙연은 대체로 3위권으로 처지고 있고, 윤석열은 이재명과의 격차가 벌어진 2등 아니면 3등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사에서 홍준표는 4.2, 유승민은 1.4, 그리고 오세훈 1.4, 원희룡 0.7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합쳐봤자 3.5고 홍준표까지 합쳐봤자 7.7이라는 거예요. 7.7%. 그리고 여기에 김종인이 0.2까지 합쳐봤자 7.9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간다면 이거는 보수가 정권 재창출하는 부분에 매우 암울하죠. 정치 공작을 해도 대부분 문가리 쪽에서 다 할 거고, 그리고 이 보수가 자신들의 방향을 크게 개선해서 이 보수의 가치를 바꾸어서 혁신적인 혁명적인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끝없이 끌려가다가 아마 보수가 맥없이 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무는 이재명을 끌고 가다가 이재명하고 딜 쳐서 밀어주든지 아니면 또 이재명을 어느 순간에 제거하고 다른 쪽을 내세우든지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로 가든지 다양한 수를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낮아진 윤석열과 난장이들로 지금 보수가 끌려가고 있어요. 윤석열 지지가 좀 떨어지니까 윤석열을 그렇게 외치던 아스팔트 보수들이 요즘 또 조용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누구를 지지할지 또 그 대상을 찾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에게 여러 번 이렇게 우려를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냥 있다가 당신 지지율은 어느 날 눈 녹듯이 녹아 사라진다. 당신이 살아나는 것은 수사로서 검찰에 남겠다면 수사로서 말해야 된다. 라임 옵티머스부터 지금 울산 선거부터 신라젠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우리들 병원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해서 이 문가리 척이 당신을 또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든가 아니면 이제 당신의 존재를 입증했으니까 문척을 향해서 할 말을 다 하고 까발릴 것 까발리고 사표를 내고 나와가지고 문 정권의 탄압에 견디면서 야권의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윤석열이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하고 수포 15조를 받겠다면 혁명 21과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저 사람이 해온 행보로 보면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하기보다는 아마 임기를 지키려고 할 거고 마지 못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부분 보이려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저런 수준을 가지고는 이 문가리 정권에서 7월까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이쯤 되면 검찰 안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성부수를 던질 때가 된 거죠. 그 안에서 이미 2차례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더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나와서 이제 정치적으로 싸워야죠. 아니면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다가 물리력으로 쫓겨나든지.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에게 별 미래는 없을 거고, 그리고 윤석열에 의지해온 이 보수 지지층 전체가 지금 대혼란 상태에 빠지고 절망감으로 빠져들 걸로 보입니다.